자, 그럼 이제까지는 인공와우라고 하는 수술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청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능 재활 치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수술해서 우선 청각 쪽에서 우리가 이 인공와우 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지, 그런 그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을 한번 좀 우리 김지민 청학사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인공아우 수술을 하면 수술 이후 이제 2주 이내에 이제 인공아우 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매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매핑은 달팽이관 안에 삽입된 이제 전극이 이렇게 삽입이 되죠. 삽입된 이제 전극이 이제 채널들이 있거든요. 이 채널들에게 이제 각각의 채널들에게 정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수술 이전에 못 들었던 소리를 일단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매핑을 시작으로 우리 아동들은 6개월 동안 한 10회기 정도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못 들었던 소리를 적응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주 한 달 동안에 주 1회 정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간격이 점차 간격이 생겨요. 그래서 첫 매핑 이후 그렇게 하고 점차 간격이 넓어져서 한 10회기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는 첫 매핑 이후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음악 치료는 어느 정도의 히어링 자체가 완성이 된 후에 3개월 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상 발달에 도달하여서 치료를 종결하더라도 인공아우는 기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매핑이라고 하면은 그 맵 지도를 네. 이제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도를 이제 한꺼번에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지도를 그릴 때 백지에다가 만약에 지도를 그려나간다고 할 때는 이제 하나씩 그 지형을 이제 이렇게 그려나가는 뭐 그런 의미가 매핑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과연 어떻게 들리는지, 또 얼마나 과한지, 또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수술 받기 전에 이 과정, 그러니까 오마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뭐 포함해서 이런 그 수술 전에 이 청능 재활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받고 얼마나 즉시 이게 발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만약 이 과정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늦어지겠죠. 소리를 적응하는 데 그렇죠. 아이가 이제 소리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이제 미리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이 지도를 그려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훈련이, 기초 체력 훈련이 다 잘 돼서 이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이제 선수들은 딱 필드에 그냥 나가서 바로 이제 직접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운동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런 매핑을 이제 해나가고 이것이 이제 결국 평생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마치 이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연주를 해도 매일 훈련을 반복하는 거죠.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게 필요할까? 그렇지만 매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중요한 우리 언어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그 청각 구호 치료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AVT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우리 난청 아이들의 언어 치료 방법에는 정말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교육 방법들 중에서 구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이기형이 없고 중복 장애가 없는 가장 많은 난청 아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치료 기법인 청각 구어법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난청 아이의 95% 가량의 부모님이 건청이고, 건청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동일한 언어인 말, 구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 구어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집중적이고 가족 중심 접근 방법으로 난청 아이들에게 개개인한테 맞는 적합한 보장구를 사용함으로써 듣기를 강조하여 구어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족 중심, 두 번째가 적합한 보장구, 세 번째가 듣기입니다. 이 3가지가 꼭 기억이 되고 잘 충족이 된다면 아이의 정상적인 말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각 구어법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수술 후에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하면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와우 잘 끼면 얘 앞으로 그냥 잘 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어를 어떻게 해야 잘 발달을 시킬 수 있냐를 이제 언어 치료에 접근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구어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소리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듣기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아이 경험 자체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귀에서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추청각 신경로에 성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말언어 발달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가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이 중추청각 신경로가 충분하게 성숙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말을 가르치고 말 언어 발달이 정상 발달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듣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듣는 감각이 좀 약하니까 다른 감각을 사용해서 말을 이제 배우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중에서 청각이라는 감각이 가장 구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것으로는 말을 지각하는 데 아예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냥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촉각이나 시각을 좀 사용해가지고 말을 지각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면 이 손을 입 앞에 딱 대고 이제 스 소리를 좀 가르치면 바람 소리니까 얘가 촉각으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손을 이제 입 앞에 두고 싸움, 사랑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촉각만으로 느껴서 언어 발달을 한다 하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농인분들 같은 경우에 입을 보고 막 언어를 배우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또한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 아이는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말, 발, 팔 모두 뜻이 있지만 우리가 입모양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입모양이 모두 똑같다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언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실 겁니다. 이는 결국 다른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리를 잘 들으면 말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리를 이제 인공아우를 딱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듣기 시작한 시점이라 생각했을 때, 인공아우를 딱 착용한 그 시점부터 아이는 0살로 세팅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실제 나이가 1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뱃속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1년 이상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보상을 해주고 듣기를 강조해서 가족들이 생활 전반에서 모든 노력을 더해서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자극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때 뇌의 기형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중복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3년 이내에 또래의 아동들의 말 언어 발달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적 하모니,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developmental synchron이라고 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영역이라도 약해져 있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밸런스를 맞춰서 수행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초기 재활에서 이 3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서 소리가 하나가 삐끗하면 소리 전체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서도 하나의 영역이라도 삐끗하면 이 전체의 발달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재활을 탄탄하게 쌓아놨을 때 우리 아이가
듣기뿐만 아니라 말 언어 발달 그리고 전반적 발달을 잘 밸런스 있게 잘 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여태까지 딱 들으면은 뭔가 우리 아이가 뭔가 결핍이 있고 어떻게 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발달적인 싱크로니가 잘 맞았을 때 상위 언어 능력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꼭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 심리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도 좀 얘기했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인데 사실 그 ABT 청각 구호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중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청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통해서 이 완전한 그런 청각구호법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뚜렷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다른 수단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으면 절대로 청각구호법으로는 그런 우리가 기대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위축이 돼 있었다가 이거 인공아우라고 하나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 청각구호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재활 언어 치료 면에서도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 하나는 일단 소리를 최대한 더 잘 듣게 할 수 있는 방법. 인공아우가 요즘에 인공아우라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단순한 인공아우 수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이브리드 EAS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보청기랑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같이 해서 그 팀 내에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발달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청각구호법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이제 그걸 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좀 하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잘 되냐 딱 물어보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요소만 잘 맞춰지면 정상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런 발달에 추이해서 탑 클래스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전문적인 용어들을 적용을 해서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치료 전략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링 사운드 체크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한테 또 가르치긴 해요. 그래서 링 사운드 체크를 왜 해야 되냐? 우리 스피치 바나나라 해서 말소리 떼역이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 모양을 소리 전체 폭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니?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를 이제 6개의 소리 중에서 딱 3개만 하는 거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이번에 링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소리가 들리면은 아이한테 이걸 보여주고 네 들려요 하고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큐 인투 리스닝을 들었어 하고 이제 반응을 해줄 거고 요거를 이제 블럭 안에 넣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 여기 보게 할게요. 아이가 지금 움직입니다. 소리가 없다가 들려줄 거예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들려요 했어요. 여기다가 쏙 아빠 넣어주세요. 쏙쏙.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들었어. 또 이번에는 또 소리 들어볼게요. 비주얼 디스트랙터 보고. 들었어. 네, 들어주세요. 네, 들었어요. 하고 여기다가 자 상자에다가 넣자. 속속. 잘했어요. 너무 잘 들었어. 진짜 잘 들었어. 이번엔 또 비주얼 디스트랙터 보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 손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에다가 쏙쏙. 그래서 아이가 저런 훈련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손을
딱 소리가 들리면 손을 그냥 자동으로 드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듣기 반응들이 나중에 청각검사 훈련하실 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장면도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책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listen first. 네, 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고 다시 들려줘서 오디토리 샌드위치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노래를 들려주고 소리랑 의미 연합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하고 thinking place.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고 관심 있는 걸 따라서 얘기해주는 부분까지도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 감지 반응 볼 때 일단 처음엔 좀 기다려서 소리가 없다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 들었어요. 퀸트 리스닝 해주고 여기에 코끼리가 나왔네. 우리 코끼리 한번 볼 거예요. 까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금 띵킹 플레이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코끼리 노래에 뭐가 있죠, 아버님? 코끼리가 걸어가. 오, 그것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코끼리 아저씨.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코끼리 아저씨. 아 그래요? 그럼 코끼리 아저씨를 부를 때에 아이의 몸을 흔들어주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코코코코 아이 코 이렇게 톡톡톡 해주세요. 코코코. 코코코. 아이 코 했어. 여기에도 코끼리가 하는 소리를 냈어. 아이 예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가까이 줄 거예요. 아빠가 thinking place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3번 정도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한 10초를 기다리고 아이가 발성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코끼리 만지고 싶어? 응. 코끼리 한번 만져보자. 아 예쁘다. 아버님 리슨 퍼스트도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코끼리 만졌어. 이번에는 우리 코끼리 기다렸다가 소리 냈어. 잘했어. 그럼 발성을 딱 내면 바로 우리가 강화해줘야죠. 코끼리야 맞아. 소리 냈어. 하는 코끼리야. 아 이쁘다. 이번에 우리 뽀뽀 해줄 거예요. 뽀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게 할게. 뽀뽀. 이번에 아빠도 뽀뽀. 뽀뽀. 그렇죠. 아기도 뽀뽀. 뽀뽀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는 것도 교육을 받게 되고 이제 부모님이 가정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똑같이 이제 치료실에서처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통 정상적인 아기들도 집에서 뭐 책도 읽어주고 뭐 같이 음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좀 차이를 둘 수 있습니까? 듣기를 강조하고 이제 컨트롤, 듣는 환경을 조정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을 우리 건청인 아이한테 적용을 해도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이제 첫째 아이들이 이제 난청인 경우에 여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이한테 그걸 엄마 아빠도 모르게 적용을 막 너무 잘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이가 정상 청력일 때에 그 언어 발달이 촉진되는 속도는 또 이루 말할 수 없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걸 알고 부모가 교육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제 저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록 난청 아이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수술 후 음악 치료가 되는데요. 네,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음악 치료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서 이제 수술 결정 전 친구들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제공했던 것처럼 인공화호를 착용하고서 음악을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할 때는 뭘 표현해야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자기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난 해냈어라는 자신감을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해줘야 되냐? 우리 애는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데 음악을 왜 해줘야 돼요? 지금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지내는 세상이 말을 잘 듣는 것만은 충분치 않은 세상입니다. 일단 소음 환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적인 것이 말 지각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발달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잘한다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어긋난 것 같죠. 사회정서적인 발달이 안 이루어졌을 때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촉진시켜줄 때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제가 5가지를 일단 추려를 봤어요.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음고입니다. 말 그대로 음의 높고 낮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하세요. 성인이든 아동이든 이 개념을 너무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특히 애기들은 전혀 음악의 높낮이 자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단계적으로 저희가 높은 건 이런 것, 낮은 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이건 바로 래핑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대에서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내기만 한다면 래핑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색깔이라고 해서 음색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가지 음의 색깔을 알아낼 수 있을까? 바이올린인지 플룻인지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가 저건 트럼펫이야, 저건 피아노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이 연주해 보는 것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리듬입니다. 그래서 저주파만 살아있다면 저건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박자가 있어야 돼요. 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연주가 되면 나도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면 나도 천천히 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면 통합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음정이 맞는지, 박자가 맞는지, 가사를 정확하게 산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죠. 음악 감상하는 거. 이건 성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노래를 들을 때 요소별로 막 쪼개서 저희가 같이 훈련을 시켜주고, 이런 가사를 들어보세요 하고 블랭크를 시켜서 가사 채우기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까지 좀 시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음고 훈련은 조금 어린 친구들 음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인사도 너무 잘하네. 소리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였지?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뭐지? 내려가. 맞아, 내려가요. 그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볼까? 선생님이 쭉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쭉 이렇게 해볼까? 반대로 잡고 시작. 쭉 맞아요. 우리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갔다가만 내려갔다가 해볼까요? 자, 소리가 줄을 타고 올라가 볼까? 네. 소리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시작. 쭉. 잘했어요. 소리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준비, 시작. 쭉. 오, 엄청 빨리 해볼까? 소리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쭉. 그렇게 했다. 자, 오늘 모두가 다 할 거예요? 저 하니까 시작. 쭉. 쭉. 맞아요. 그러면 우리 소희 저번에 선생님이랑 쭉쭉 할 때 뭐 불었었는데 기억나요? 무슨 휘휘요. 피리 했어요? 피리피리 했었지. 그러면 노란색, 보라색 어떤 거? 보라색. 자, 보라색 했어요. 어떻게 부는 거지? 호 해보세요. 시작. 아이 잘하네. 이거 잘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피리하는 거 잘 봐요.
그 다음에 하면은 내려가. 오케이. 자, 이걸로 같이 해볼게요. 소리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소리가 지르다고 올라갑니다. 잘했다. 준비. 소리가 지르다고 내려갑니다. 선생님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훈련한 것은 두 음이 아니라 아예 음 자체 개념 모르는 친구한테 음고 슬라이딩을 해줘서 쭉쭉 그래서 주파수다 흐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개념을 익혔을 때는 이제 두 음이 높고 낮은지를 저희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작업을 보통 한 3, 4세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 6세 정도는 돼야 두 음의 차이를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작업이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금방 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의 색깔은 어떻게 하려느냐. 되도록 많은 악기를 저희가 들려주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다고 저희가 비유를 해서 많이 해요. 자, 볼게요. 날씨하고 연관지어서 좀 더 어린 친구한테 애기랑 같이 자연스럽게 놀아주시고요. 소리야 여기다. 엄청 어디지? 어디지? 어디요? 와, 무슨 소리 나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우와, 그 소리도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해봐요. 시작. 비가 내려요. 솔로. 설렁 소리가 나네. 우와. 비가 내려요. 우와, 아이 좋아. 하늘에서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우와, 아이 재밌어. 와, 진짜 비 내리는 것처럼 슉 내려왔네. 자, 이제 비 친구 빠빠. 빠빠 안녕. 이제 다른 소리도 들어볼 건데 소리랑 엄마랑 놀고 있어요. 안녕. 소리 들어보자. 놀랬어. 괜찮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 소리. 놀랬어. 우리 이제 악기 친구 만져볼까? 괜찮아. 예쁘게 생겼다. 우리도 만져보세요. 아, 이런 소리가 나네. 엄마는 이거 무슨 소리 같았어요? 저거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인가? 맞아, 천둥 소리 같이 난다. 어떤 소리야? 천둥이 쳐요. 엄마가 한번 잡아당겨볼까? 하나, 둘, 셋. 몇 번 보니까 괜찮아? 다시 한 번. 천둥.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친숙한 테마를 이용해서 날씨와도 관련시키거나 뭐 목욕할 때랑 관련시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결부시켜줘서 엄마 갖고 있는 악기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필요한 건 사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색깔을 방금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듬 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랄라라 하면은 왁꾹 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소리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헷갈리는 거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랄라라에는 안 치고 어디에만 치는 거지? 왁꾹 어떻게 치는 거였죠? 왁꾹 이렇게 쳐서 랄라라 왁꾹 하고 연주회 할 때는 랄라라 연주회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 같이 해줄게요. 이 영상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부 소리랑 맞춰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 소리 상관없이 막 연주하고 다른 사람 다 멈췄는데 난 연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거는 밖에서 나오는 외부 자극에 맞춰서 그 박자를 따라갈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박의 개념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직접 치료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인형을 쓴다든가 또 이제 대리 시연을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좀 하는 거를 좀 참관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와서 뭐 좀 관찰할 수도 있죠. 참여할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체계화되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은 굉장히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후 청는 재활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잘 들어야 잘 말하고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잘 듣는다는 것은 이제 청각에서 맡아서 해줄 거고요. 그다음 잘 말한다는 것은 언어에서 맡아서 할 거고, 그다음 잘 즐길 수 있다는 음악에서 맡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수술 후에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서 발달적인 하모니를 잘 맞추게 되고, 예전에는 인공아우 아이들이 말만 잘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음악을 즐기고 부르는 것 또한 중요해지면서 인공아우를 한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훌륭한 아이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노력을 수술 후 재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난청을 발견해서 인공아우 수술을 결정할 때까지, 그다음에 인공아우 수술을 해서 초기 아주 중요한 그런 재활하는 과정,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소 좀 내용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 중에서도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뭐 궁금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좀 그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좀 이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